대낮에 왕복 8차선 대로변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시민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 생각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성군이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유기동물의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거제시의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년 만에 전국 최대 벚꽃축제 중 하나인 진해군항제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25일부터 열리는 진해군항제 기간 주말 동안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파크 골프의 인기가 좋습니다. 미니골프라고 불리며 중장년층에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 공유주에서 이 파크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비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장소도 이리저리 바꿔가며 두 사람은 연습에 열중합니다. 얼핏 봐서 파크 골프장인 줄 알았는데 경남도청 앞 공터입니다. 파크 골프 해운제로 다니는데 거기에 짠디 보호 차원에서 휴장했거든. 그래. 휴장 안 하면 거기 갈 건데 휴장해가 못 갔어. 지금은 치는 사람이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홀컵 대신 쓰이는 페트병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미는 1시간이나 요래 조금 치고 갔는데 오늘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한 번 하고 사람들이 요리 안 지나다니고 울러가고 우리는 요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에 한 번 멀리서 치고 뭐 이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여자는 왔다 갔다. 이곳은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유지입니다. 업무용지로 비워진 곳인데 공유재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은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곳입니다. 나왔을 적에는 이제 그 행위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안 되지만 주변에 어떤 시설물 같은 게 있는 거 봤을 적에는 아마 제보대로 거기서 뭐 파크 골프 같은 연습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제 보였고 공이 날아갔을 적에 이렇게 부상 위험도 있고 또 차량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이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세금으로 관리되는 곳입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60대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LG헬로비전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유지 무단 사용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전국 유기동물 안락사 1위와 입양률 전국 꼴등은 한때 고성동물보호소의 현실입니다. 고성군이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유기동물의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좁은 철창 안으로 버려진 동물들이 가득하고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코를 찌르던 곳.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 전국 1위, 입양률은 꼴등. 불과 3년 전 고성동물보호소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가 공개되지 않은 보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했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민간 위탁 대신 직영으로 전환하고 임시 건물이지만 열악한 보호 환경도 바꿨습니다. 90%에 가까웠던 안락사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반면 입양률은 전국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유기동물의 천국이 됐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러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은 유기동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들개로 변한 유기동물들이 닭과 염소 등 가축을 공격하고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피해도 많이 입었고 저희도 역시 입었고 한 번 들어오면은 닭은 거의 몰살입니다. 몰살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오래되고 좁은 임시동물 보호소 시설도 문제입니다.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는 100마리지만 한때 2배 이상인 200여 마리가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고성군이 동물보호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부지 선정부터 늦어졌습니다. 과밀 수용 문제를 고민하던 고성군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분양만 하던 지자체가 직접 동물을 입양하기로 한 겁니다. 한번 그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우리가 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우리 지자체도 우리 스스로 우리 그 직원들 같이 우리 입양을 해가지고 우리 동물하고 같이 살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성군 임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들은 고성군 산하 18개 기관에 새 둥지를 텄습니다. 이번 입양 덕분에 동물보호소 개체 수도 86마리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들은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며 재입양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온순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랑 잘 생활할 수 있으면은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고성군은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 부지에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해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아침 출근 시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도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벗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큽니다. 이제 많이 안정됐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스크 해제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근데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조금 감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날이 좀 더 풀리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답답해서 더 벗을 것 같아요. 반면 아직은 벗는 게 어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주변은 다 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권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정부는 20일 0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과 카페, 사무실과 학교 등 1차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마스크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외에도 마트 역산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40세부터 4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에서 24세 사이 여성의 혼인 건수가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93%나 줄어든 거죠.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초혼은 3.9배 높아졌는데요. 이제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집값, 사교육비 폭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창고, 가재도구 등이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거제시의회 A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올해 초 마창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마창대교 측과 경상남도의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월 7일 새벽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수납원 A씨가 사고 후유증을 겪는 것과 관련해 마창대교 측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상남도도 가해자인 마창대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설명 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수납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 및 근로자 안전보호 대책 수립 등 마창대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25일부터 열리는 진해 군항제 기간 중 주말 동안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진해 군항제는 주말 나들이 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특례시는 주말 차량 정체가 시작되면 안민터널과 장복터널, 진해구청 등 4곳에 대한 교통을 통제하고 무료 셔틀버스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화역과 해군사관학교 등 벚꽃 관광지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창원중앙역에서 진해로 가는 무료 관광버스도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